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전 대통령 드골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북부 공비대의 중심 도시인 리르의 카톨릭계 고등학교 교사였던 앙리 드골과 잔 드골 부부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자 법통주의자였습니다. 친척들 역시 대부분 독실한 카톨릭 신앙의 벨게르트주의 성향의 프랑스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드골 출생지인 릴은 벨기에와 프랑스 접경 도시로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벨기에와 네덜란드 개신교 문화의 세가 컸습니다. 금력적이고 노동 중심적인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 덕분인지 1870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역의 패배의 굴욕을 되갚기 위해 군인의 길을 선택하는 등 강경 프랑스 동민족주의자로 성장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드골은 1909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부심이 강한 성격과 키가 너무 컸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깍다리 황제로 불렀습니다. 이런 동기들 중에서 가장 친했던 이들이 훗날 자유 프랑스의 주요 지휘관이 되는 앙투안 베토아르, 알퐁스 주행이 있습니다. 1910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보병사위로 인간한 드골은 훗날 제1차 세계대전의 영웅으로 부상하는 필리프 페탱 보병 대령의 지휘하에 아라스스의 33보병연대에 배치됩니다. 이후 1차 세계대전 때 대위로 베르댕 전투에 참가하였으나 부상을 입고 31개월 동안 독일 제국군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때 의번이나 탈출을 시도했으나 196cm의 큰 키 탓에 변장을 옷을 구할 수 없는 등 여러 문제로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포로에 대한 대우는 신사적이었다고 합니다. 자동 탈출 시도에도 불구하고 독방형으로 끝났습니다. 이때 제정 러시아 육군 장교로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힌 미하일 투아제프스키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로는 조르주 카투르가 있는데 당시 육군 중령이던 카투르는 드골의 군사적 식견과 사상의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훗날 자유 프랑스에 가담해 드골보다 상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드골을 충실히 따랐다고 합니다. 청전 직후 육군 원수가 된 베탱의 전속봉관으로 복무하였고 후에는 사관학교 육군대학의 교관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자부심이 강하다 못해 오만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무 국가가 나빠 10년 이상을 대여교육에 물렀습니다. 패탱의 참고로 소련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패탱의 드골과의 관계는 우호적이었습니다. 1938년 드골이 패탱의 원고를 무단 수정해 자신의 이름으로 조사를 발간하는 일로 패탱과의 우정은 끝이 납니다. 훗날 패탱이 나치 독일의 괴뢰 정부 BC 정부 수립의 주동자로서 재판을 받을 때 패탱이 한때 저의상관이자 모범이었던 각하, 그런 각하는 어디로 사라졌으냐며 한탄하고 구매운동을 벌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나치와 패탱의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드골의 행동은 패탱 원수를 숭상하던 당시 프랑스 육군 상층부 미홀사 대령 진급이 2번이나 누락되었습니다. 드골이 맡은 기가 부대인 507부대를 당시 베스 군강구 사령관 앙리 시로의 훈련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뛰어난 성력에도 불구하고 부대를 해체시켜버렸는 등 전방의 견제를 받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드골은 전차를 집단 운영하는 기갑사단 4개, 기계화 보병으로 구성된 정찰여단 그리고 유대를 지원하는 보병과 근처 방공 지원의 원활을 위해 통신보고 능력을 갖춘 독자적 활동이 가능한 최대 10만 명 규모의 기동군 총사령부 직할 전략 예비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노선을 대신에 맹신하던 군포스파들은 물론 기동전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한 군수 내부에 의해 무시되었습니다. 결국 기갑사단 드골과 소수의 소장파 장교들이 발악에 가까운 여러가 프랑스 침공 직전 간신히 창설됩니다. 1940년 5월 프랑스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식으로 전장으로 지금만 드골은 편성
시작 단계 제4 기갑사단을 지휘에 분투하였습니다. 대표적 활약상으로는 알아서 전차전이 있습니다. 드골이 제4 기갑사단은 중심 깊숙이 침개하느라 직방이 임해진 하인츠 그대리안 장군이 19기갑군단이 후방으로 기동하였습니다. 고대의 사령부에서는 2km 나까지 파고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아챈 19군단 군수참모 요한풀 킬만스의 육군 일반 참모대의 대처로 드골의 공세는 좌절됩니다. 전후 재창설된 독일 연합군의 육군 장교로 제2인관 대장까지 진급해 나토 중부 유럽군의 사령관에 임명됩니다. 킬만스의 장군은 당시 드골이 공세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완벽한 역습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드골은 훗날 자신의 해골에게서 자신이 주장했던 기동군이 있었다면 아니면 최소한 육군과 공군이 합동적 등 교류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서 근접 항공 지원이 제대로 됐다면 알아서 전투에서 독일군 전체의 공세를 저지하고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태에도 불구하고 1940년 1월 프랑스 정부는 다체 독일에게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드골은 불복하여 몇몇 동료들과 함께 영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이후에 에밀 미즐리에 제독 등이 합류하여 만명 전부의 자유 프랑스를 조직하였습니다. 하지만 1940년 프랑스 조약을 피탱이 이끄는 비시 정부에게 장악되어 버렸으며 식민지 역시 대다수가 비시 프랑스를 지지해 드골의 자유 프랑스는 실질적 영향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로지 윈스턴 처칠 영국 총장이 이끄는 영국 정부만이 자유 프랑스를 지원하였습니다. 게다가 1946년 처칠의 지원으로 드골이 주도한 다카르 상륙 작전이 실패하 전황 악화로 인해 드골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졌습니다. 여기에 드골 특유의 오만한 성격 탓에 같은 연합국 리더들인 처칠과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전쟁 내내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나마 처칠과는 상호 존중 관계였지만 루스벨트의 경우에는 1945년까지 드골을 프랑스 리더로 인정하기를 꺼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드골을 워싱턴 DC에 초청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1940년 카사블랑카의 회담에서 루스벨트는 프랑스군의 영웅이자 프랑스랑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의 민간 군사분쟁 총사관이 앙리 지로 장군을 드골과 통속시켜 지로를 자유 프랑스 리더로 옮기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국 측의 뻔한 드골 견제로 인해 방광과 지로의 정치 능력 부재에 인해 지로는 드골에게 밀려났습니다. 거기다 프랑스는 북아프리카의 최고 선임자였던 해군 원수 프랑스와 다를랑 제독이 암살되어 더 이상 자유 프랑스의 드골을 대처할 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1943년 이후 북아프리카의 식민지들이 차례로 드골이 자유 프랑스를 지지하였습니다. 드골의 입지는 가까워져갔습니다. 그러나 1943년 6월 드골은 프랑스랑 알제리에 수도 알제리에서 프랑스 국가 자유주의를 출범시켜 자유 프랑스를 연합국의 일원으로 공식적으로 변제시켰습니다.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고 파리 해방이 목전으로 다가오자 제으로 프랑스 주도권을 위해 미군 비드골계 우익 레스탕스 공산당과 파리 해방을 놓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드골이 자유 프랑스 육군 제2개 사단이 파리 내의 레스탕스와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파리를 해방시키고 드골과 자유 프랑스군이 수십만 파리 시민을 열려는 하루 속에서 개선 행진을 하며 해방자 드골의 신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파리 해방에 대한 표현 중 하나가 이를 함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골은 프랑스 전체에 손에 쥐었다. 이제 드골은 프랑스 전체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통치사로 다른 연합군에게 인정받고 평생 그의 정치적 자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2차 대전의 영웅 프랑스 드골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